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시모키타자와에 나왔어요. 친구 부탁으로 티셔츠도 살 겸 겸사겸사 나온 김에 이번 주는 시모키타자와에서의 하루를 소개하려 합니다. 시모키타 중심가로 가는 길에 꼭 리로드를 지나치곤 하는데 오늘은 점프 팝업을 하고 있네요. 티셔츠가 걸린 걸 보니 브랜드와 콜라보인 것 같아요. 제가 만화나 애니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것들은 거의 빠짐없이 보곤 합니다. 원나블도 다 봤고 사카모토 데이즈도 재밌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원피스가 도대체 어떻게 결말을 낼지, 이미 예상으로 나온 바다가 다 합쳐지는 게 원피스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팬으로서 진짜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끼는 시모키타자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카레. 시모키타자와가 카레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여기 오면 한 끼는 꼭 카레를 먹게 되는데요. 수많은 카레집 중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름난 유명한 곳을 가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모키타자와도 식후경, 오늘의 첫 집으로 바로 가볼게요. 판야 카레입니다. 여긴 치킨 카레, 야채 카레, 키마 카레 등 여러 카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오징어 먹물에 튀긴 마하 카츠 카레라는 돈가스 카레예요. 먼저 티켓을 구매하고요. 시모키타자와는 은근 현금만 받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오실 때 현금 구비는 필수입니다. 가게 분위기는 요런 따뜻한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한야 가면이 조금 무섭긴 하네요. 이 메뉴는 흔히 알고 있는 진득한 카레 스타일은 아니고 스프 카레와 흡사한 국물 카레예요. 그렇다 보니 빈속에 밥 말아 먹는 것처럼 후루룩 마시듯 먹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카레는 주문 시 매운맛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매운 걸 선택해도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하나도 안 매워서 무조건 매운 거 가시길 추천합니다. 카레 담음새도 상당히 예쁘지 않나요? 주황색 카레에 노란 밥, 거기에 검은 튀김옷 안에 숨은 뽀얀 돼지고기가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이 집 카레 꽤 맛있어요. 타베로그에서도 카레 100명점에 손꼽히는 곳이고요. 카레에서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기 편합니다. 돈가스는 튀김옷이 삐죽삐죽한 스타일은 아닌 약간 피카츄 튀김 같은 튀김옷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먹을 때 튀김옷에 입안이 헐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고기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써서 식감이 굉장히 쫀쫀한 편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풀리는 것보다는 씹는 맛을 즐기는 돈가스였어요. 씹으면서 배어나오는 고소함과 단맛이 카레와 궁합이 참 좋았습니다. 카레는 향신료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향이 한 방에 빡 오고 강강강 하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밀려오는 카레였습니다. 수채화 그릴 때 스케치북에 물감 톡 하고 떨어뜨리면 천천히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레가 맛의 풍부함을 더하기 위해 의외의 재료로 숨은 맛을 넣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커피, 초콜릿을 넣는 경우도 있고 중식에 두반장을 넣는 경우도 있고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여기는 카레의 깊이감과 친근함을 더하기 위해 일본식 다시 국물에 간장을 조금 더하기도 해요. 빨간 건 토마토 처트니인데 엄청 새콤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섞어 먹으면 맛에 재미도 주고 돈가스의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조합이 괜찮았어요. 이날 제가 시모키타자와에 오면서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흰 티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시모키타에서는 카레를 꼭 먹어야 하는데 이런 국물 카레는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튀더라고요. 중간에 티셔츠 빨아서 흔적을 없애긴 했는데 여러분은 시모키타자와에 오신다면 거기에 카레를 드실 예정이시라면 가급적 흰색 옷은 피해서 입고 오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첫 끼는 마무리하였고요. 고스타사마 데스. 밥 먹고 나왔으니 소화도 시킬 겸 조금 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러닝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여러분, 과체중인 사람에게 러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음 목적지는 초창기에 소개한 적이 있는 보너스 트랙이란 곳을 갈까 했는데 거긴 무릎이 아파서 패스하고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사정상 소개 못하지만 보너스 트랙도 정말 괜찮은 가게가 많아서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휴식을 취하러 들린 카페는 마사코라는 재즈 키사이고요.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웅장한 재즈 음악과 함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카페 꾸밈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가게에 오면 저는 꼭 커피 플로트를 주문합니다. 보통 커피 플로트는 커피에 아이스크림 한 덩어리가 올라가는데 여긴 2덩이나 넣어줘서 당 땡길 때 꼭 찾곤 해요. 정말 여긴 강추 오브 강추 공간입니다. 시모키타자와 왔는데 여길 안 갔다? 미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릴게요. 그 정도로 여긴 정말로 괜찮은 곳이에요. 다만 음악이 중심인 공간답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대화는 조용히,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 곳이에요. 재즈 소리에 귀를 맡긴 채 천천히 아이스 플로트를 먹으면 바로 극락행 열차 출발합니다. 먼저 요즘처럼 무지막지하게 더운 날엔 한 덩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대로 퍼먹으면서 땀 좀 식히고요. 저 커피에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 물결에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커피를 조금 마신 뒤 남은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풍덩. 이러면 카페오레처럼 되기도 하고 얼음에 아이스크림이 살짝 얼면서 샤베트처럼 돼서 좋더라고요. 여기선 거의 1시간 가까이 있었네요. 이 가게도 현금만 받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릎뿐 아니라 어디든 다치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저녁은 빵순이랑 합류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서 디스크 유니온에 갔습니다. 디스크 유니온에서 LP 구경도 하고 굿즈도 구경했어요. 그러고 재즈 스포트라는 곳을 갔는데 여긴 제가 영상 찍는 걸 깜빡했네요. 블랙뮤직 기반의 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인데 시모키타자와에 오신다면 여기도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빈티지 샵도 돌다가 빵순이와 합류했습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하다가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1차로는 저녁 식사와 함께 분위기 좋은 로바타야끼를 가면 딱이지만 여긴 전에 영상으로 소개했으니 가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리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는 쥐유나나반치라는 이자카야를 갔어요. 여기는 가게가 뚫려있는 형태이다 보니 요즘 같은 날씨, 특히 여름 저녁에 오면 좋은 곳입니다. 사실 맛보다는 분위기로 가는 식당이긴 한데 가게와 가게 사이 중간에 원쿠션으로 넣어주면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가게 안쪽에도 자리가 있긴 한데 정말 무조건 야외 쪽 자리를 앉는 게 답입니다. 여긴 제 개인적으로는 생것보다는 불순 음식이 먹을 만한 곳이에요. 요리하시는 분이나 직원분들이 중국 분이신데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케 종류도 조금 있어서 혼자 와서 안주 한두 개에 사케 마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생맥으로 시작할게요. 예. 짠. 와우. 오늘도 수고했어요. 예. 오토오시는 생선국물, 고기조림, 마카로니 샐러드 같은 게 나오는데 550엔으로 가격은 다른 집과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2개만 먹고 다음 집으로 빠졌어요. 첫 번째는 옥수수 튀김. 야, 이거 그릇밥. 옥슈슈 그릇이야.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빵순이가 옥수수 킬러입니다. 옥수수 튀김만 보면 눈 뒤집고 가격도 안 보고 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지? 엄청 달지? 마약 뿌렸나봐. 세계적인 맛입니다. 진짜. 여기도 무턱대고 시켰는데 이거 야무지게 맛있더라고요. 갈비 뜯듯이 먹거든요. 옥수수는 평범한 옥수수 같았는데 저 튀김옷과 뿌린 무언가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만두. 만두는 둘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렸어요. 가끔 진짜 중국 분들이 하는 중식당 가면 이국적으로 다가오는 향과 맛이 있잖아요. 이 만두는 내용물, 고기 육즙과 함께 그 특유의 에스닉한 향도 가득한 만두였습니다. 저는 불호입니다. 진짜? 응. 나는 엄청 좋아하는 맛인데? 아, 진짜. 응. 그 내가 생각하는 특유의 그 내가 싫어하는 중국 그 맛이 있어. 크기도 빵빵하고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빵순이는 중국 출장 갔을 때 특정 꽂히는 향 때문에 음식 먹기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랐다고 하네요. 이 집이 숯불구이나 볶음, 튀김류도 많아서 취향에 맞춰 여러 음식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장 느낌을 원하시면 여기 말고도 바로 옆에 시몬야라는 곳도 있는데 시몬야는 신주쿠, 코엔지, 나카노에서도 야장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긴 야장 테이블이 한두 개밖에 없긴 한데 꼬치구이 위주로 팔아서 야키토리의 맥주를 원하시면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3차는 바를 가기로 했습니다. 바 오픈 전에 시간이 조금 비어서 잠시 그 옆에 민나노라는 곳에서 옷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아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민나노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명 편집샵인 빔스와도 자주 콜라보하고 발매 때마다 줄도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일본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인지도가 높은 가게이기도 해요. 마침 팝업 중이어서 티셔츠를 하나 구매했고요. 여기서도 직원분들에게 맛집을 몇 군데 추천받아서 구글맵에 바로 저장해 두었어요. 바는 티코라는 스탠딩 바를 갔습니다. 여긴 상겐자에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을 한국분에게 추천받아서 갔다가 홀딱 빠져버린 곳이에요. 술과 함께 마카다미아를 무한으로 까먹을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독적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까먹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단골 손님도 많고 완전 로컬 느낌이 강하다 보니 금세 옆자리 손님과 이야기를 섞게 됩니다. あんまりけどこの辺で旅行者で韓国の人そんなに来てるイメージそうっすね。でもなんか下北は最近めっちゃ行ってるらしいんですよ。そう特になんか若い人たちがよく行ってるらしくて、だからここがあるっていうのを全然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出身です。あ、そう2人出身は韓国です。僕は出身、日本でいうと東京で、彼女は大阪なんですよ。言葉って上手くなるものなんですね。やっぱね、仕事ですね。そう食っていくためにはもう食っていくためにはなんとかサバイバルですよ。これはもう本当。 대화가 엄청 재밌었는지 비를 뭐一杯ください。はい。 맥주를 또 무지하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読み方って何ですか？みなずき。みなずき。 미나즈키. ご夫婦でやられててすごく日へえ。本酒なんていうあか食事が本当に美味し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날은 손님들과 도쿄 맛집 이야기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중간에 제 채널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털보와 함께 또 달렸고요. 술만 마시다 보니 안주로 케찹이 맛있는 후라이드 포테이토라는 걸 주문했습니다. 메뉴명이 신경 쓰여서 물어보니까 ケチャップがうまいケチャップがうまいってみんなに言われる。塩加減とか揚げ方とか誰も言ってない。 약간 자학 개그로 받아치는데 안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맛은 이름 그대로 케찹이 맛있는, 감자는 그냥 감자튀김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선 맥주를 한 10잔은 마신 것 같네요. 일본의 바 문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집 꼭 들러보시길 바래요.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어서 담배 연기를 싫어하신다면 방문 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4차는 슈마이 사카바 나카메라는 곳을 들렀어요. 이 집은 슈마이에 술 한잔하기 괜찮아요. 어떤 슈마이도 탱글탱글 촉촉하면서 짭짤하고 육즙 풍성한 게 술안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가기 좋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마늘향 듬뿍 들어간 슈마이가 추천입니다. 빵순이가 옥수수 킬러라면 털보는 마늘 킬러이자 마물리엘 정도로 마늘 음식에 대한 기준이 확고한데요. 그런 털보의 입맛을 사로잡은, 앞으로 이거 먹으러 또 와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취저였다고 해요. 덕분에 이것만 3접시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도쿄에 마이야마이야라는 일본의 뽀빠이 같은 잡지나 유튜브에도 자주 나와서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 인지도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바로 빵순이가 말을 걸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도쿄에 마이야마이야 외에 좋아하는 카페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오텀이란 곳이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의 접객 스타일도 훌륭하다고 했더니 그럼 신주쿠의 스완프라는 곳도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스완프는 한국 분들에게도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요. 혹시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한류 얘기로 무르익는 밤이었어요. 여기도 실내 흡연이 가능해서 이 점은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 시모키타자와에서의 하루를 기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간 가게 말고도 좋은 가게가 워낙 많다 보니 소개 못한 곳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서 또 각 잡고 와야겠어요. 저는 그럼 요즘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빠진 빵순이를 데리고 조심히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해장도 겸하고 가려 했지만 내일 아침 깊은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